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4차시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1단원의 소단원, 2단원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업은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단순한 문제풀이,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오늘 미정계수죠. 지난 시간에는 단순한 문제풀이였다면 오늘 좀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만약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시 링크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24쪽 나머지 정리에서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28쪽까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 소단원, 2단원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하면은 1단원이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조금 진도가 빠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마 지금 원격인 상황, 제가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1단 내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실제 강의, 실강을 할 때는 전반적인 정리를 하면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4쪽이죠. 24쪽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쪽 나머지 정리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항등식의 성질, 즉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항등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나머지 미정계수법이란 개념 나오고, 세 번째로 이제 나머지 정리 정도로 오늘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 할 건데, 조금 내용을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 항등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줄 한번 쳐볼까?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그 문자에 대한 뭐라 한다? 항등식이라 한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은 모두 항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3대라니까 A 더하기 B를 쓴다. 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했다라면은 지금처럼 좌변과 우변에 어떤 모든, 보통 모든이란 말과 임의에란 말 같이 씁니다. 임의에 A, B를 대입해도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식이 성립한다. 이럴 때 이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할게. 자, 정리합시다. 노트. 아마 이쪽에 여러분이 필기를 해도 되고요. 요 공간에 조금 작을 수도 있어. 공간이. 한번 가볼게. 첫 번째로 항등식에 대한 얘기. 자, 첫 번째로 항등식의 뜻에 관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등식 등식이죠. 욕 같다 맞죠? 자,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요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방정식과 그 다음에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식이 아닌 경우 부등식이 되겠지. 어쨌든 이제 2단원의 내용이 될 건데, 자, 방정식이 뭐냐면은 이거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 그래서 오늘은 개념 이해가 좀 많기 때문에 진도는 많이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50분 내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할게. 항등식은 특정한이란 단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겁니다. 임의의, 즉 모든이란 뜻이야.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식.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는 이런 방정식은 이런 거 있잖아. 2x-1은 7인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뭐 x는 어떻게 돼? x는 4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맞지? 그런데 이거는 뭐다? 뭐 2x-1은 뭐 3배의 2x 이렇게 된다 치면은 아니면 3이 헷갈리면 빼도 되고 그냥 뺄게요.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똑같이 좌변은 똑같이 적읍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어떠한 x를 넣어도 성립하잖아, 맞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항등식의 포인트 적을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x를 구하는 게 아니야. x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게요. 이런 겁니다. ax-5는 예를 들어서 2x-10이다 라고 할게.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고 해. 일 때 a 값을 구하라. 이런 게 항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즉 이거 x의 개수를 a라고 뒀을 때 요 a를 구하는 거. 이게 전문용어로 뭘까요? 구한다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모른다는 얘기지. 즉 개수를 몰라. 이 모르는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정개수가 돼. 정해지지 않은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개수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게 항등식 된단 말은 뭐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니까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5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양쪽을 뭐 하면 된다? 우리가 만약에 2배를 한번 해봅시다. 2배를. 다시 이게 알아보기 힘들다면은 이렇게 할게. 자, 요걸 가지고 푼다면은 넘깁시다. 넘기면 어떻게 돼? ax-2x는 뭐다? 5-10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a-2x는 -5가 됩니다. 만약에 잘 봐. x를 구하는 거라면은 여기서 x는 a 빼기 2분의 -5가 되겠지, 맞지? 근데 지금 아까 했잖아. x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는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x, 임의의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대. 다 성립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임의에 대해서 다 성립하려면은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맞지? 요거 자체를 구하는 a 값을 구할 수 있나? 만약에 a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는 -5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지? 선생님이 문제 잘못 적었네. 왜냐면은 약간 바꿔서 해보려 했는데 안 바꾸는 게 낫겠다. 못 바꾸겠네. 뭐냐면은 여기서는 5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똑같잖아. 똑같다는 말은 뭐죠? 플러스 5가 되면 0이 되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 되잖아.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다시 이걸로 한 게 낫겠네. x는 a 빼기 2분의 0을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만족하려면은 여기에 x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임의에 모든 x,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성립하려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즉 0 곱하기 x가 0이 돼야만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 즉 a가 2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니? 자, 항등식의 포인트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x의 미정계수, 즉 x에 관한 미정계수를 묶어버리니까 요걸 가지고 봤을 때 이게 바로 이런 형태, 0 곱하기 x가 0이 되는 형태가 되면 이게 항등식의 형태가 되겠지. 그때의 미정계수인 a를 구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항등식의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용어 정리 좀 할게. 자, 용어 정리. 이렇게 해볼까? 용어 정리해서 지금 모든이란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임의라는 표현하고 관계없이, 즉 뭐 이렇게 나와. x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모든이란 말, 임의란 말, 관계없이란 말 셋 다 뭘 뜻한다? 셋 다 바로 항등식을 의미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셋 다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해되니? 자, 요만큼이 바로 항등식의 뜻입니다. 요걸 적으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었다라면은 이제 문제 한번 가봅시다. 교과서 한번 볼게. 자, 봅시다. 자, 이거 뭐야? 스스로 확인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니? 요게 x 더하기 1의 제곱이 뭐였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여기서 4x를 빼면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좌변과 우변이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어때? 우리가 특별히 이건 뭐다?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는 0 해서 x가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 아니다가 되겠지. 얘는 우리가 방정식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어. 야, 고등학교에서 보기 힘든 형태의 문제다, 맞죠? 자, 이거 뭔지 아나요? 이게 뭔지 아냐라면 여러분은 세 글자로 대답해야 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지? 그렇죠. 야는 3대랍니다. 왜?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인 상태니까 3을 떼서 x 빼기 1 나오고요. 제곱에다가 부호 반대해서 그대로 이거 두 개 곱해서 x 나오고 뒤에 플러스 1의 제곱 나오잖아, 맞지? 3 떼라, 즉 좌변과 우변이 같다. 곱셈 공식, 아까 나왔잖아, 맞지? 곱셈 공식 자체가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됩니다. 니은은 어때? 니은 항등식 맞나? 계산해 봅시다. 이게 뭐지? 자, 지금 전개를 하면은 당연히 안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뭐니까 x 세제곱 더하기 이거는 뭐다? 우리가 따다당이지. x 3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3 따당 땅이니까 어떻게 돼? 3x 제곱 더하기 3 땅 따당 두 번째니까 3x가 돼. 여기다가 또 3x의 제곱 더하기 3x를 더하는 형태잖아. 따라서 이건 뭐다? x 세제곱 더하기 1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6x는 좌변이 뭐다?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사라집니다. 즉 얘가 남아있지. 즉 결국 뭐다? 6x로 묶어내면 x 더하기 1은 0이니까 x는 0이나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맞지? 얘는 방정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딱 인수분해 되는 형태니까 방정식일 거잖아. 근데 얘는 어때? 좌변 우변 같으니까 뭐다? 항등식이 된다. 그래서 출구를 가려면은 기역을 갖다가 리을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뭐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자,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성질. 쉽게 말해서 이거야.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은 중요하다. 이거는 뭐다? 특정한 x를 구하는 거다, 아니다.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지? 왜? 어떤 값에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특정한 x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x에 관한 동량끼리 묶었을 때 그 동량들이 0 되는 내 말 이 말이잖아. 자, x에 관한 동량 ax와 ex 동량을 묶었을 때 요 개수가 0이 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량인데 이거는 차수가 다 다르니까 어때? 얘랑 얘는 더 이상 합칠 수가 없죠. 즉 이거다. 이게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는 0인데 중요한 거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려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B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C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를 구한다?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다. 이해돼? 한 번 더 반복. 항등식은 특정한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x의 계수인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알겠지? 이걸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좌변과 우변이 똑같잖아. 아니, 당연히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야. 만약에 등식이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고요. a-x제곱 이렇게 있잖아. 이게 x에 대한 항등식 되려면 뭐가 된다고? 이제 동류항끼리 모으라 했잖아. 모으니까 어떻게 돼? ax제곱과 a-x제곱이 동류항이니까 이걸 묶어내면은 a 빼기 a-의 x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x랑 b-x가 동류항이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이쪽으로 왼쪽 넘길게 하면은 b 빼기 b-의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c와 c-가 또 동류항이니까 묶어내면 어떻게 돼? c 마이너스 c 다시 했는 게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 결과적으로 a가 a-랑 같고요, b가 b-랑 같고, c가 c-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니? 자,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푸는 방법이 다르죠? 선생님이 푼 풀이와 여러분의 교과서에 있는 풀이가 다르십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등장하려고 그래. 두둥 등장하려고 그래. 지금 적어 놓을게 미리.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서 항등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x가 아니라 개수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다. 다른 말로 미정계수다. 미정계수를 구해야 돼. 2번.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계수 비교법이 있고요,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얘를 내가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 한다라면은 지금 이 풀이가 바로 1번이야. 즉 계수 비교법이었고요. 이 풀 2가 바로 그겁니다. 수치 대입이야. 무슨 말인지 정리를 좀 할게 하고 설명할게. 자, 그래서 계수 비교부터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예를 들게 얘 있잖아. 4x-1은 ax-2다. 알겠지? 이것이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은 당연히 뭘 구한다? a라는 미정계수를 구한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이 알겠지? 이게 미정계수니까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첫 번째인 계수 비교법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 즉 x에 관한 동류항끼리 모읍시다. 모으면 뭐가 돼? 4-a의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0이 되죠. 맞지? 그러면은 자, 이게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4가 된다라는 게 계수. 왜? 계수를 비교한 거잖아. 맞지? 계수를 비교한 겁니다. 이 계수 비교법. 자,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항등식 자체가 뭐라고?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하자 맞지? 그러니까 임의의 x니까 아무거나 임의의 x 1을 집어넣게. 임의의 x 이퀄 1을 대입합시다. 요 식에다가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1 마이너스 1은 a에도 a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다시 얼마? 4 빼기 1은 a 빼기 1이 됩니다. 즉 3은 a 빼기 1이니까 n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같은 결과 나오죠. 같은 결과.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교과서 한번 가볼게. 당연히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잠시 스톱해도 됩니다. 자, 교과서 보자. 하니까 한번 봐. 여기도 위의 등식이 x의 항등식이니까 이 등식에 각각 아무 x 값을 대입하자고. 알겠지? 선생님 왜 0, 1,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그냥 이유 없습니다. 그냥 대입했어.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x에 0 넣으면 어떻게 0 넣으면은 자 a 곱하기 0 날아가잖아.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뭐다? 0 더하기 0 더하기 c 다시니까 바로 c는 c 다시가 나오지. 이미 구했잖아. 그럼 x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대신 c였잖아. c 구했으니까 맞지 이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a 빼기 b 더하기 c는 a 다시 빼기 b 다시 더하기 c입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뭐 하자고? 연립하자니까 연립. 그러면은 당연히 c는 날아갈 것이고요. a도 날아가니까 뭐가 된다? b가 날아가네요. b가 맞지? b가 날아가니까 2a는 2a 다시니까 a는 a 다시가 되고요. 따라서 이걸 대입하면은 b는 b 다시를 얻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라서 이게 민지 좀 약간 사전 예고처럼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항등식의 성질이 돼. 성질. 자, 다시 항등식의 성질이라 해놓고 사실은 이게 미정계수법이고요. 요 1번의 설명이 뭐다? 이렇게 x가 항등식이면은 아니네. 이거는 큰 상관이 없네. 그냥 이게 뒤에가 는 0이면은 전부 다가 0이라는 얘기고 두 시 같다라면 계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 그냥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건 한번 드디어 나오잖아. 이렇게 미정계수법이라고 맞지? 자, 미정계수법에는 양변의 동량을 비교하는 방법과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더라. 당연히 얘가 뭐라고요? 첫 번째인 계수 비교법이고요. 요게 뭐라고? 두 번째인 수치 대입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드디어 우리가 풀어볼 만한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거는 그냥 내가 풀었어. 사실 시간은 별로 안 주고요. 자, 다시 가볼게. 자, 중요한 말 이 말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은 뭐라고? x를 구하기가 아닙니다. 알겠지? 뭐를 구하는 거다? x의 계수를 구하는 거다. 즉 미정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라는 이해. 그럼 미정계수를 구한단 말은 우리가 뭐다? 첫 번째로 아까 계수 비교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치 대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두 가지 버전으로 풀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자, 계수 비교를 한단 말은 뭐다? 동류한끼리 모아야 돼. 알겠지? 동류한끼리 모으고자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전개 좀 해야 되겠네.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뭐다? a에 일단 요걸 풀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이니까 a 곱하면 a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b 더하기 c입니다. 그래서 x제곱과 ax제곱 동량이니까 넘기면 어떻게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길게 하면은 1, 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좀 바꿔서 파란색 할까?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ax와 마이너스 bx가 동량입니다. 마치 색깔이 별로네. 넘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 b로 바뀌니까 플러스 b로 바뀌고 마이너스 a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 맞니?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쁜 색이 있을까? 초록색 할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a와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 맞지?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a, b, c부터는 2a가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3는 0이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된다? 얘가 0이 되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고 얘가 0이 되면 돼. 여기서 a는 얼마다? 1이다. a가 1이니까 a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 빼기 1 빼기 2가 0이니까 b는 얼마다? 3. 이제 a에 1 넣고 b에 3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3 빼기 c 더하기 3은 0이니까 c는 얼마다? 2가 되겠지. 이렇게 a, b, c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즉 a는 1, b는 3, c는 2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치 대입 한번 가볼게. 너무 힘듭니다. 맞지? 이건 솔직히. 자, 똑같이 문제 한번 적을게. 똑같이 전개를 안 합시다. 자, 잠깐만. 뭐가 더 편한 것 같아?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 중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 맞지?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수학에서 좀 더 미는 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미냐면은 결국 요걸로 밉니다. 수치 대입으로 하는 걸로 주로 가. 나중에는. 지금은 그렇게 두 개 다 상관이 없는데 뒤에 들으면 알 거예요. 점점 수업이 인위적으로 수치 대입 쪽으로 몰고 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어떤 값을 넣으면 될까? 아무 값이나. 그래서 x에 가다가 하면 아무 거니까 뭐 13,287 넣어도 될까? 되긴데 이런 값을 넣는 건 의미가 없지. 맞아, 의미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무 값을 넣는데 어떤 값이 제일 좋을까? 딱 봐도 x에 뭘 대입하고 싶어? 1을 대입하고 싶습니다. 왜?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라고 얘가 나라가 아프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로 x에 1을 대입할게. x에 1을 대입.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1 빼기 2 더하기 3이 되고요. 얘는 뭐가 돼? 이게 0 된단 말은 이 곱하기 전체가 0 되지. 얘도 0 되잖아. 따라서 얼마다? c가 다 바로 나와. 그래서 바로 얼마가 된다? c는 얼마야? 2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x에 뭘 대입하자?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지.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당연히 어느 부분이 색깔 바꿔야 돼? 바꿔볼게. 요 부분이 사라집니다. 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 대입할게. 대입하면 뭐가 된다? 4가 되고요. 플러스 4 더하기 3은 또 뭐가 돼? 이 전체가 0이 돼. 0.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b 더하기 c인데 아까 c가 2였잖아. 맞지? 여기 2잖아. 하니까 정리하면 얼마가 돼? 11은 3b 더하기 2니까 3b는 얼마다? 9네요. 따라서 b는 얼마다? 3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이제 a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고요. 이 b자리에 뭐였다?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이고요. c자리에 2가 됐잖아. 이제는 진짜 아무거나 대입해야 돼. 아무거나. 뭐 대입할래? 뭐 0 해도 되는데 0.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수입니다. 아무수 중에 어떤 거? 여러분이 제일 편한 수를 체크하세요. 아무거나 제일 편한 수.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빼기 0 더하기 3은 여기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마이너스 되고 0 넣으면은 2잖아. 맞지? 따라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2, 즉 3은 마이너스 2에 더하기 5, 즉 2에는 얼마더라? 2, a는 얼마? 1이 됩니다.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둘 다 풀이가 더럽습니다. 사실은 쉽진 않아. 맞지? 둘 다 길지. 둘 다 긴데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은 둘 다 훈련을 하세요. 둘 다 연습 좀 해줘야 돼. 둘 다 했을 때 뭐가 더 좋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볼까? 문제 3번 풀어볼게. 자, 문제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야, 이게 애매하네. 1시간, 2시간. 처음에 2시간 캤는데 잘못하면 3시간까지 갈 수 있겠어. 왜냐면은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중요해. 이거는 절대로 그냥 막 할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길게 못 할 것 같네. 아마 문제 4번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차라리 나머지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낫겠다. 자, 한번 볼까? 지금 아마 이게 녹음되는 줄 모르고 지금 아이들이 뭐지? 지금 애국가를 부르고 있네. 자, 3번. 다음 등식이 중요한 표현.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맞지? a, b, c 값을 구하랍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일단은 둘 다 계수 비교와 두 번째 수치 대입을 둘 다 해보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치 대입적으로 무게 중심이 흘러갈 거지만 일단은 계수 둘 다 해볼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5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bx제곱 더하기 bc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계수끼리 비교 x제곱 bx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 동그랑끼리 정리하면 1이 생각되어 있다. 1 마이너스 b의 x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다? 플러스 ax 플러스 bcx 마이너스 x를 전부 다 왼쪽으로 몹시다. 뭘 어떻게 된다? a 마이너스 bc 플러스 1의 x 또 넘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 c 빼기 5는 0이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b는 1이고요. c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빼기 bc 곱했는 게 5니까 더하기 1은 0이니까 a 빼기 4는 0, 즉 n은 얼마다? 4.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계수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치 대입은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수치 대입은?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딱히 0 되는 게 없잖아. 맞지? 이건 말 그대로 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왜? 다 집어넣는단 말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 B, C 3개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그러면 X 값은 몇 개 집어넣어야 돼? 3개 집어넣어야 돼. X에 1을 넣고 0을 넣고 마이너스 1을 왜요? 제일 편해 보여서 딴 이유 없습니다. 2를 넣고 0 넣고 마이너스 2 넣어도 되고요. 뭐 10 넣고 20 넣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A 마이너스 5는 와 B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C가 되니까 그냥 봐도 힘들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은 마이너스 5는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C네요. 아, C는 5는 쉽게 나온다. 맞지? 그래서 C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여기 5 집어넣으면 6이잖아.
1 정리할게.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된다? 1에서 5 빼니까 a 빼기 4는 6에 b 빼기 1 요게 나온다. 맞지? 즉 a 빼기 4는 6b 마이너스 6이니까 a 마이너스 6b는 얼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식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c인데 c가 5였으니까 5에서 1 빼면은 4죠. 즉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돼. 맞니? 너무 힘들어 보이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니까 양변 마이너스 1을 좀 곱합시다. 곱하면은 a 더하기 4는 4b 더하기 4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 a 빼기 4b는 0이 나오네. 맞지? 그래서 a는 4b네요. a가 4b니까 a 자리에 뭐 지금 4b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1 되고, b가 1이니까 a는 얼마다? 4라는 게 나오네. 와, 이것만 보면은 월등하게 뭐가 더 쉬워 보이죠? 당연히 개수비가 더 쉽습니다. 맞지? 여기서는 더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 굳이 미정계수 2개인데요. 그냥 개수비교를 할게요. 수치 대입하지 맙시다. 하겠지만 아까도 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점점 더 수치 대입을 간다고. 2번은 풀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2번. 자, 얘를 풀어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차피 시간 다 됐다. 맞죠? 충분히 시간이 이것만 해도 충분하네. 1시간이. 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어. 여기서 푸는 게. 자, 보자고. 이거를 푸는데 수치 대입만 볼게. 수치 대입. x에 뭘 대입하면 좋을까? 그렇지. 1름 되겠지. 왜? 여기도 x 빼기 1, 여기도 x 빼기 1 있으니까.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니까 c는 바로 얼마가 돼? 1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바로 c는 얼마? 1이 나와버립니다. 이미 한 개 구했어. 그 상태에서 뭐 하면 된다고?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다시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의 x-1은 c가 1이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 x 예를 들면 0을 대입할게.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0 하면 더 어렵나? 빼기 1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인가요? 이렇게 0 넣으면은 2 요식 한 개 나오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은 4a 되고 마이너스 2b 되고. 맞지?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6 되잖아. 맞나? 그래서 요거 4a 마이너스 2b는 6이란가? 이거 위에 거를 2배 해서 2a 마이너스 2b는 4라는 걸 우리가 뭐 한다면은 연립한다라면은 2a는 얼마니까? 2니까 a는 1이고요. a가 1이니까 b는 얼마가 된다? b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c는 아까 그랬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와. 시간 충분하네. 다 됐네. 맞지? 자, 마지막 4번. 그렇지. 이게 우리가 내일, 즉 다음 시간에 배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로 이어지는 사전 예고 문제입니다. 즉 다음 시간에 배울 것들을 미리 지금 이렇게 아까 하는 거야. 자, 얘를 뭘로? 뭐 풀 시간 없겠지. 그냥 바로 같이 봅시다.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이겁니다. 우리 배웠잖아.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맞지? 여기서 Q는 뭐고요? 몫이고 R은 나머지일 때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걸 지난 시간에
이번 시험하고 그전 시간 다음 시간 나눗셈 때 배웠습니다. 그대로 써볼게. 자,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은 뭘로 나누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더라? x 더하기 a고요. 나머지가 7입니다. 이때 a, b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자, 가장 중요한 거, 이 전체 식은 뭐다? 그렇지, 바로 항등식이야. 오케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즉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라고? a, b라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란 얘기야. 다시 이 미정계수는 우리가 배운 거 뭐다? 첫 번째 계수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 수치 대입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혜영이는 뭐라고? 계수를 비교해 AB 값을 구한다는 이 계수 비교의 말을 했고요. 상윤이는 뭐라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AB 값을 구하는 걸 했단 얘기야. 그런데 아까 했지 선생님이 미정계수 중에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어간다고? 수치 대입을 간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한다 하면서 바로 뭘 집어넣는데, 그렇지, x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x제곱 이거니까 이게 x 플러스 2 x 빼기 2이기 때문에 x에 뭐와 2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겠지, 맞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직접 구하라 했으니까 구할까? 이걸로 풀게. 즉 첫 번째로 x의 즉 나는 아예 수치 대입으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미정계수를 구할 때 왜 수치 대입이 편한지는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그래서 일단 x2를 대입하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좌변은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더하기 3은 바로 날아가잖아, 맞지? 통째로 날아가면 통째 곱하기니까 7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뭐다? 4a 플러스 2b는 얼마다? 11, 7에서 11 빼면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 두 번째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은 또 7. 다 날아가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얼마 5를 넘기니까 플러스 10이네. 즉 이거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하자. 그래서 8a는 뭐니까? 8이니까 a는 1 되고요. a가 1 되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가 1 되니까 4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 즉 2b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럼 ab값 다 구했네, 맞지? ab값 다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이 조금 오늘은 뭐랄까 시간을 좀 계속 타이트하게 준 것 같아, 맞지? 풀 시간 크게 안 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쪽 파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등식의 개념, 미정계수의 개념을 하다 보니까 자, 요거는 다음 시간입니다. 넥스트.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충분해. 1시간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됐거든. 그래서 지금 요거 노트 정리 많았잖아. 많았습니다. 요 개념들. 요거부터지. 얘랑 얘 둘 다 뭐야? 아니잖아. 이거지. 요게 필기 다네, 맞지? 실제로 얘가 필기네, 얘가 필기. 요만큼의 필기는 있어야 되겠다. 여기 오늘의 핵심 내용이어서 이걸 알아야지 다음 시간 나머지 정리가 쉽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요렇게 하도록 할게. 자, 오늘 요 시간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